뚱이야. 얘가 저희 집 첫째 뚱이에요. 얌전하고 무덤덤한 첫째 냥 뚱이. 둘째 못 찌고 겁이 되게 많아요. 오늘 주인공은 어디 있어요? 저희 집 막내 울보 여기 바로 있어요. 마누야. 등장부터 자기 주장 확실한 오늘의 주인공 만우입니다. 만우야, 반가워. 프로그래머로 일하는 집사. 아침부터 업무를 처리하느라 바쁩니다. 나이 지긋한 누나 냥이들은 각자 휴식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그런데 만우는 뚫어져라 집사를 쳐다보더니 일하는 집사에게 성큼성큼 다가가는 녀석. 엄마 집사를 향해 내 눈을 바라보라는 듯 눈빛을 보내는 만우. 하지만 반응이 없자 보채기 시작합니다. 마치 일과 자신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듯 계속 애교를 부리네요. 이 일을 하니까 옆에서 계속 자기 신경 써달라고 계속 관심 끌려고 저러는 것 같아요. 엄마 집사가 관심을 주지 않자 2층으로 향하는 녀석. 그리곤 갑자기 울기 시작합니다. 만우야, 왜 그래? 응? 이래도 안 볼 거냐? 결국 출동하는 집사. 왜 울어? 만우의 애타는 부름에 반응을 안 할 수 없답니다. 마누야, 왜 울었어? 그런데 기껏 2층으로 불러놓곤 다시 1층으로 내려가는 만우. 술래잡기라도 하는 건지 만우의 울음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요. 또 장난감 앞에 가서 우는 걸 보니 아하, 원하는 게 따로 있었군요. 그런데 이 녀석 왠지 지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장난감도 여러 번 바꾸면서 놀아줘야 한다는데요. 쉬지 않고 이리 뛰고 저리 뛰며 30분째 날아다니는 만우. 여전히 즐거워? 처음처럼? 만우야, 계속 더 놀고 싶어? 아이고, 집사님 몸살 나겠다. 놀아주면은 끝없이 계속 놀아야 돼서 쉬질 않더라고요. 그만해도 돼? 이거 넣어 놓는다 그럼. 알겠지? 방전된 집사와는 반대로 진짜 끝난 거냐? 만우는 좀 아쉬워 보이네요. 그래도 집사는 해야 할 일이 남았습니다. 마감 시간을 지키려면 만우가 아쉬워해도 어쩔 수 없는 노릇. 그래, 만우야, 집사 바쁘니까 2층에 가서 혼자 놀 수 있지? 다시 2층에 올라간 만우. 그런데 갑자기 녀석이 창문 앞에서 펄쩍펄쩍 뛰기 시작합니다. 이건 또 무슨 일이에요, 집사님? 아니야, 왜 그래? 만우가 뭘 원하는지 가장 잘 아는 건 역시 집사. 만우는 지금 베란다로 나가고 싶다는 것. 기다렸다는 듯이 나가자마자 햇빛을 즐기다가도 엄마 집사에게 말을 겁니다.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걸까요? 자기 덜 놀았다고 또 엄청 소리 지르고 울고 제가 막 한도 끝도 없이 놀아줄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하염없이 테라스 바라보고 있는 것도 미안하고. 집사가 보는 앞에서 하고 싶은 걸 해야 직성이 풀린다는데 누나들은 그런 만우가 잘 이해되지 않나 본데요. 그러거나 말거나 바깥 분위기를 즐기던 만우. 그런데 만우야, 어디 가는 거야? 베란다 옆 지붕은 만우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랍니다. 지금 저 지붕 위를 걷고 있는 건데요. 만우야, 그렇게 좋니? 여기서도 엄마 집사에게 자길 봐달라는 듯 우는 녀석.
하지만 마누를 위험하게 둘 순 없어서 집사가 결국 집으로 들입니다. 벌써 들어가냥. 엄마 집사가 창문을 굳게 닫아보지만 마누는 계속 집사를 향해 웁니다. 안 돼, 마누야. 집사님 일하다 말고 뛰어왔어. 어떻게 다시 나가서 놀고 싶어? 어떻게 다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사니? 집사 속을 아는지 모르는지 마누 시선은 창문에 고정. 결국 집사 손에서 빠져나오고 마는데요. 녀석 정말 보채는 데는 선수. 그런데 마누가 시도 때도 없이 울며 집사를 부르는 게 벌써 2년째. 자기 쳐다봐달라고 울고 진짜 관심을 끌려고 그러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버릇을 좀 잘못 들인 것 같기도 하고. 2년 전 마누를 입양한 집사. 1살이 채 안 된 채 버려졌다는 마누. 그런 녀석을 집사는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고 합니다. SNS 보는데 어떤 분이 갑자기 인보해 주실 분 급하게 찾는다라고 해서 그거를 우연히 봤는데, 게시글을 보고 깜짝 놀랐다는 집사. 예전에 키웠던 고양이랑 너무 닮아가지고 이게 막 뭔가 그런 느낌 있잖아요. 빨리 데리고 와야 될 것 같은. 생애 첫 고양이였던 민우. 6년을 애지중지 키웠는데 집사는 황달에 걸린 지 3일 만에 허망하게 민우를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민우와 똑 닮은 마누 역시 또 갑자기 떠날까봐 정말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었다고. 살랑살랑 봄바람이 부는 오후. 마누는 1층에 내려와 있네요. 그런데 이 녀석 지금 뭘 하는 걸까요? 아니야, 왜 그래? 현관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다시 보채기 시작하는 마누. 마누야, 이번엔 또 뭘 원하는 거니? 지금 문 열고 나가고 싶어서 저러는 것 같아요. 이제 뭘 할 차례인지 알잖아옹. 집사야, 얼른 준비해라옹. 결국 마누를 진정시키기 위해 산책을 결정한 집사. 야, 뭐 갔다 올게. 마누가 엄마 집사를 독차지하는 통에 집을 지키게 된 모찌와 뚱이. 하지만 마누에게 누나들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마누야, 나오니까 그렇게 좋니? 엄마 집사와 함께라면 언제 어디서나 자기 세상인가 본데요. 집사가 지켜보기만 하면 더욱 신이 나는지 어디든 누빕니다. 마누야, 좀 천천히 좀 가. 앞만 보고 총총 걷는 녀석. 그런데 그때 갑자기 전력 질주를 시작하는 마누. 마누가 뛰면 엄마도 뛴다. 촬영 중이던 제작진도 덩달아 달리기는 마찬가지. 마누 녀석 달리기 실력도 보통이 아닌데요. 매번 일어나요? 네, 갑자기 급발진해요. 물고기. 얘 왜 또 우는 거예요? 아, 제가 걷고 싶은데 억지로 들었어. 어라? 처음 보는 친구를 만났는데요. 강아지 친구가 마누의 친화력에 되려 더 당황한 것 같죠? 또 뛸 거 아니지? 어? 또 뛸 거 아니지? 아니야, 뛰지 않으면 계속되는 뜀박질에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아니야, 너 그만. 이거 어떡해요? 갑시다. 엄마 집에 가서 맛있는 거 줄게, 알았지? 응? 아우! 집에 도착할 때쯤 엄마는 녹초. 약속한 거 출하냥. 하루 중 유일하게 간식 주는 시간입니다. 엄마 집사가 간식을 준비하는 동안엔 마누도 얌전히 기다리네요. 먹고 싶어? 열심히 뛰었으니 맛있게 먹어야겠죠? 역시 꿀맛이다냥.
집에서 잘 기다리고 있던 모찌와 뚱이도 고생했어. 됐어? 오늘도 잘 먹네요. 하루 내내 마누를 지켜보느라 녹초가 된 엄마 집사도 휴식이 필요하겠죠. 마누도 실컷 놀고 배까지 채웠으니 스르륵 잠이 듭니다. 장난 아니었어. 퇴근하고 돌아온 아빠 집사. 간식비 벌어왔냐옹. 아빠 집사는 늘 아내 걱정이라는데요. 애들 놀아주는 것도 쉬어가면서 해야지. 그럼 너무 고생하잖아. 근데 그게 막 나는 마음처럼 안 돼서 나도 아는데 그게 잘 안 돼서 마음을 좀 독하게 먹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 그럼 오늘 좀 쉬어. 내가 이제 마누 울면 내가 이제 놀아줄게. 하루 종일 고생했을 아내를 대신해 아빠 집사가 마누랑 놀아주겠다는 것. 하지만 이상한 일입니다. 그렇게 잘 뛰던 녀석이 아빠 집사의 낚싯대를 피해 숨는데요. 냥이들이 좋아한다는 개다리 나무를 들이대도 좋아하기는커녕 귀찮아합니다. 어머, 너 왜 그러니? 가. 안녕. 진짜 싫어해. 아우, 아빠 집사 체면이 말이 아니네요. 엄마만 나를 보았으면 좋겠다옹. 길기만 했던 하루가 가고 집사들과 냥이들 모두 자야 할 시간입니다. 그런데 설마 마누야 또 너니? 어라? 마누가 아니라 모찌였네요? 모찌야, 너 왜 우는 거야? 잠든 집사들을 향해 하염없이 우는 녀석. 멈추지 않는 소리에 결국 엄마 집사가 잠에서 깼습니다. 졸린 눈을 다 뜨지도 못한 채 모찌를 달래러 나오는 엄마 집사. 정말 피곤해 보이네요. 낮에는 마누, 밤에는 모찌와 뚱이. 모찌도 낮에 못 받은 관심을 받고 싶은 걸까요? 집사는 모찌가 안쓰럽습니다. 쟤네들이 우니까 저도 푹 못 자고 수면제를 먹어도 소용도 없고 그게 그냥 계속 반복인 것 같아요. 그냥 그런 악몽이 반복되는 거. 마누를 입양한 후부터 지금까지 쭉 2년째 침대는커녕 바닥에서 쪽잠을 자는 게 일상이 됐다는데요. 집사님 그동안 어떻게 사셨어요? 이 총체적 난국을 벗어날 방법이 없을까요? 거대 고양이는 그 답을 알고 있겠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양이부터 나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야옹신 잘 부탁드립니다. 이름 어땠어요? 그러면 주셨죠? 네. 주세요. 평상시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요. 앉아? 앉아. 먼저 마누와 엄마 집사의 관계를 살펴볼 건데요. 집사가 마누에게 간식 주는 모습을 보기로 했습니다. 아니 앉아. 올 것 같은데? 그쵸? 울어요. 얘는 보호자님한텐 어떻게 관심 표현을 하면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네요. 어떻게 보면은 조금의 이 행동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밀당 아닌 밀당? 아니면 수싸움을 조금 하긴 해야 되는데 보호자님이 그러지를 못하고 계십니다. 마누와의 수싸움에서 완패한 집사. 앉아. 그렇다면 앉아. 야옹신 앉아. 선생님은 어떨까요? 엄청 교육이 잘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아직 저한테도 반반이네. 꼬리끝이 뒤쪽으로 와 있어서. 아니야, 만우 앉아. 앉아. 마누야 알아들은 거니? 엄청 말을 엄청 잘 듣네. 울지 않고 가만히 잘 기다리고 있는데요. 원래 처음 본다고요? 네. 이걸? 만우는 집중력도 좋고요. 그다음에 에너지가 일단 많고.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교육을 하는데 되게 수월하다. 그런 인상이고 사람에 대해서 되게 친화도도 높다. 매일 방방 뛰는 것만 보고 그저 산만할 줄만 알았는데 반전입니다.
그렇다면 만우는 왜 그렇게 나만 바라보라고 운 걸까요? 만우야, 너도 같이 볼래? 이런 소리를 잘 내요? 네. 그냥 그냥 되게 올라가는 소리보다는 되게 떨어지면서 또르륵 소리가 나잖아요. 이렇게 또르륵 소리가 나는 것처럼 떨리는 느낌? 그러니까 바이브레이션이 들어가는? 그러고 보니 만우 우는 소리가 대체로 비슷합니다. 높게 올라가 떨어지는 소리는 되게 불만족스럽다라는 거거든요. 네? 불만족이요? 해달라는 거 다 해줬는데 불만족스러운 거라니. 생각지도 못한 야옹신의 진단에 많이 당황스러운 집사. 지금도 울잖아요. 그러니까 산책을 나와서 울면 안 되지, 어떻게 보면. 계속 불만족스럽다는 얘기인데. 지금 뭐가 불만족스러운지를 모르시네요. 원하는 건 다 해줬다고 생각했는데 만우는 뭐가 불만이었던 걸까요? 고양이가 가지고 있는 큰 4가지 즐거움을 얘기한다면 하나는 먹는 즐거움, 그 다음에 놀이 즐거움, 그 다음에 탐색하는 즐거움, 그 다음 편안하게 쉬는 즐거움, 이렇게 있는데 고양이에게 사냥놀이는 놀이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답니다. 보통 고양이들은 사냥감을 보고 이렇게 탐색하고 있다가 이거를 쳐다보고 있다가 보통 이렇게 쫓아가거든요. 쫓아가다가 스토킹을 했죠. 잡은 다음에 이걸 갖고 좀 놀아야 돼요. 물론 이 사냥감을 잡는 것도 만족감이 될 수 있지만 사냥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다? 먹는 거예요, 사냥감을. 그런데 낚싯대 사냥놀이 후 만우는 어땠을까요? 너도 좀 가서 쉬어. 그렇다면 만우가 정말 원했던 것, 채워지지 않은 즐거움이 무엇인지 눈치채셨나요? 먹는 즐거움이 따라와야 되는데 전혀 보상을 안 해주고 있고 잘못된 방법으로 해주고 있다. 만우의 입장에서 다시 차근차근 생각해 보겠습니다. 30분이 넘도록 온갖 장난감을 잡으러 열심히 뛰어다녔지만 여전히 부족함을 느꼈던 만우. 그러고 난 뒤 베란다에 올라가서 즐겁게 걸어 다니는 듯 보였는데요. 하지만 이때도 불만족스러웠던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산책하며 전력 질주까지 하고 나야 이제야 맛있는 거 먹냐옹. 만우가 그토록 원했던 먹는 즐거움을 채울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는 고양이의 즐거움 중 마지막 휴식을 취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냥놀이 후 바로 간식을 줬다면 더 빨리 쉴 수 있었을 텐데. 만우야, 너도 간식 먹기 참 힘들었겠구나. 그냥 간단하게 배달. 나 참 피곤했다냥. 워낙에 벵갈이라는 종 자체가 오리엔탈 종이어서 에너지가 기본적으로 많은 종이고 야생성이 되게 높은 종이에요. 호기심이 많고. 네. 이번엔 만우가 자주 올라가는 2층을 살펴볼 차례. 되게 좋은 공간이네. 여기가 이제 나가고 싶어. 어디서 울어요, 고양이가? 보통 여기 이제 바라보고 울어요. 아, 여기 바라보고. 아, 밖에는 보이는데 약간은 조금 나가고 싶다라고 오해를 하셨구나. 밖을 보고 있다고 해서 나가고 싶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보호자님들이 가장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보고 있으니까 나가고 싶은가 보다.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는 것만으로도 고양이들은 시각적인 자극을 받으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꼭 나가자는 의미가 아니다라는 거를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만우가 베란다에서 노는 거 정말 좋아했거든요. 좋네요. 좋은데 그럼 여기서 만약에 제가 하네스를 하고 나오는 건 괜찮을까요? 하네스는 그래도 좀 안전장치를 해놓으신 거긴 하죠. 네. 그 다음에 좀 안전하게 애기가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여기서 노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위험하다. 나왔다 이 틈들이 있어서 위험 요소가 좀 있어요. 여기를 뭐 공사를 해서 박묘창처럼 이렇게 펜스처럼 막아놓지 않는 이상 네.
고양이들이 하이라이즈 신드롬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새 보다가 막 점프, 저기 막 비행기 날아가고 막 그러잖아요. 지금. 양이 눈엔 잠자리로 보일 것 같기도 하죠. 막 점프하는 경우 있어요. 하이라이즈 신드롬이라고도 하거든요. 애들이 이렇게 높은 곳에서 점프하는. 그게 큰 사고가 될 수 있죠. 지금 상태에서는 안 나오는 게 맞다, 오히려. 지금은 집안 공간을 적극적으로 더 쓸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복층 구조인 집안 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이 공간을 쉬는 장소로 만들어 주시고 노는 공간은 밑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만 습관을 시키면은 얘가 굳이 나가자고 안 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그렇게 뭔가를 원하는 울음소리, 불만족스러운 울음소리를 안 낼 수도 있어요. 엄마 집사가 주로 사용하는 1층은 놀이 공간, 그리고 비교적 조용한 2층은 휴식 공간으로 쓰면 되겠네요. 만우야, 이제 밖에 안 나가고 집안에서 즐겁게 지내자.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장난감은 뭐다? 고양이한테는 사냥감이잖아요. 근데 장난감이 계속 노출돼 있고 보이는 곳에 있으면은 고양이 입장에서는 내가 벌써 사냥했던 사냥감이 왜 죽어 있지? 쌓여 있지? 그러니까 더 이상의 흥미를 별로 생기지 않게끔 장난감은 다 숨겨놔야 돼요. 2, 3일만 숨겨놨다가 다시 보여줘도 이거는 새로운 사냥감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로 실천해야겠죠? 만우가 좀 더 즐거운 놀이를 할 수 있도록 꺼내져 있던 장난감은 모두 안 보이는 곳에 은폐, 엄폐! 난 아무것도 못 봤다옹. 미리 알고 있었더라면 애들도 좀 덜 힘들었을 텐데 그것 때문에 좀 미안하고, 근데 지금이라도 좀 알게 돼서 진짜 천만다행인 것 같아요.